예, 재료학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on-uniform condition,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컨디션. 앞에서 우리가 프리즈매틱 바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하중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non-prismatic인 케이스를 볼게요. 첫 번째 위에 그림을 보시면 프리즈매틱 바예요. 프리즈매틱 바가 뭐냐? 엑시얼 방향, 그러니까 그 엑시스가 스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엑시얼 방향으로 변화가 없는 단면에 변화가 없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하중이 이제 틀려요. 뭐냐면 B하고 C하고 D점에 B점, D점, C점에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B점, C점, D점에 근데 그 하중이 다 틀린 거죠. 그 얘기 뭐냐면 AB 구간, 그 다음에 BC 구간, CD 구간의 하중 값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non uniform condition이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은 얘는 여기 왼쪽하고 AB 구간하고 BC 구간하고 또 뭐가 틀려요? 또 굵기가 틀리죠. 그죠? non prismatic 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non uniform 컨디션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를 먼저 보시면, 자, 일단 먼저 AB하고 BC, CD에 작용하는 일단은 그 구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돼요. 먼저 제일 CD 구간을 먼저 볼게요. CD 구간은 제 오른쪽에 있는 CD 구간은 요 CD 구간을 딱 잘라서 보면 CD에 작용하는 힘을 N3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점에 작용하는 게 PD였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N3는 PD가 돼요. 그리고 얘는 인장이 되는 거죠. 방향을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BC는 BC 구간은 여기 잘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림 C 그림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끝단에 PD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에 또 PC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N2는 뭐냐? 결국은 PC 더하기 PD가 되죠. 그래서 요 같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장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B는 여기를 잘라야 되죠. 여기를, 그죠? 여기를 잘라야 되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여기 B 케이스고요. 보시면 이거는 뭐냐? N1은 뭐와 같아야 돼요? 서메이션 FY는 N1 플러스 PB 윗방향이죠.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PC 마이너스 PD가 돼요. 이게 뭐야?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N1은 PC하고 PD 합 빼기 PB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는 이제 PB하고 그 다음에 PC, PD의 크기가 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려지고, 그래서 N1, N2, N3를 우리가 AB, BC, CD에 작용하는 포스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AD 요소가 늘어나는 길이는 우리가 앞에 시간에 델타는 EA분의 PL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델타는 그래서 AB에 늘어나는 길이를 델타 1이라 그러면 EA분의 N1 L1이 되고요. 두 번째 BC는 EA분의 N2의 L2가 되고요. 그다음에 CD 델타 3는 EA분의 N3가 돼요. 이게 각각 델타 1, 델타 2, 델타 3가 AB하고 그 다음에 BC하고 CD에 늘어나는 길이고요. 전체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세 개를 다 합한 게 되겠죠. 맞죠? 전체가 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거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3까지 뭐 EA분의 뭐 NILI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이제 non prismatic 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B하고 BC가 뭐 굵기가 틀리죠. 이 값도 틀리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 EA가 아랫변에 있는 EA가 EIAI가 돼서 제너럴하게 이제 델타는 서메이션 EIAI 분의 NILI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음 페이지는 컨티뉴어스하게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 지금 보시면 A에서 B까지 보시면 뭐예요? 굵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면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아까지는 이제 우리가 E하고 IAI로 놨는데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 없이 이거를 뭐냐? EAI로 놓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EAI 값이 일단은 바뀌게 되고 또 뭐냐? 힘 P도 뭐예요? X의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의 위치 X에 있는 요 미소 요소를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요거고요. 자, 이 미소 요소의 늘어나는 길이를 d 델타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EA분의 PL이니까 EA의 X 함수, EA가 X의 함수죠. 위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n도 마찬가지로 x의 함수고요. 그 다음에 길이 dx가 돼요. 그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되겠죠. 됐죠? 그럼 전체 늘어나는 길이는 뭐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물성치나 단면 혹은 힘이 바뀌는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니얼리 일러스티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하게 스트레스가 분포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그랬어요? 도심에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예제 2-3번을 볼게요. 예제 2-3번은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A, B 일단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A, B하고 C 요 요소는 플렉서블 바디예요. 그러니까 뭐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그거 말고 요 뒤에 있는 요 BDE는 변형이 없고 리지드 바디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밴딩이 받지 않는다는 거고 굽힘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인데 요게 그 아래 방향으로 그 이렇게 오른쪽을 잡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P1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요. 이게 P1이고 요게 P2죠. 자, 그러면 일단은 P2를 잡아 당기면 이 D점이 힌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B점은 뭐예요? 뭐?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B점은 올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올라가라 그럴 건데 이게 당기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가게 내리는 힘이 있겠죠? 그게 P3예요. 그럼 못 올라가게 누르는 힘이 P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요 위에 반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점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는 위쪽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1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P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P1, P3를 일단 구해야 되죠.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뭐냐면 vertical displacement 델타 C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델타 C를 요거를 C점에서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델타 C를 구하려면 뭐 델타 AB하고 그다음에 델타 BC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합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요. 언제일 때 P1이 2100파운드고 P2가 뭐예요? 5600파운드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일단은 요 P3를 구해야 돼요. P3가 얼마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죠. 뭐 정육학 때 많이 봤던 거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는 뭐 서메이션 모멘트 D점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뭐 P3의 A하고 빼기 P2의 B는 뭐예요? 이게 합이 0이 돼야 되고요. P3는 뭐냐? A분의 B의 P2가 돼요. 그래서 P3는 P2의 함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P3도 구했어요. 그 P3는 이게 얼마냐? A가 얼마예요? A가 어디 갔냐? A가 28인치고요. A가 28인치고 B가 25인치니까 P2가 얼마냐면 5,600이에요. 그죠? 계산하면 P3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P3는 얼마냐면 5,000파운드가 돼요. 됐죠? 일단 5,000파운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그 A, B, C에서 A, B, C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C점에서 아랫방향으로 지금 P1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P3를 뭐 여기 잡아당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요게 P3를 작용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윗방향이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여기서 뭐냐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요게 뭐냐 P3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의 n1 값, 여기서의 n2 값을 구해야 되고요. n2는 어떻게 돼요? n2는 바로 그냥 p1이에요. 그리고 p1이 얼마냐면 p1은 2100파운드 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n1은 어떻게 돼요? 이걸 잘라버리면 n1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걸 n1이라고 표현하면 서메이션 포스의 y 방향은 n1 더하기 p3 빼기 p1이 뭐예요? 얘가 0이 되고요. n1은 p1 마이너스 p3가 돼요. p1이 얼마나 그랬냐면 아까 p1이 2100이고요. 빼기 p3가 얼마냐면 p3가 아까 5000이었죠. 5000이죠. 그럼 뭐예요? 2900이 돼요. 파운드가 돼요. 얼마? 마이너스로. 얘는 압축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몇 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정력학 문제예요. 정력학 문제. 이거는 절대 뭐예요? 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력학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압축이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줄어들죠. 얘는 뭐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죠. 그러면 자 델타는 어떻게 돼요? 델타 1 더하기 델타 2고요. 델타 1이 EA1분의 뭐 아까 뭐예요? N1의 L1이 되고요. EA2분의 N2의 L2가 되고요. 됐죠? 그래서 요게 20인치 요게 34.8인치고요 34.8인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2100파운드고 얘는 뭐 마이너스 2900파운드예요. 압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값은 여러분들이 따로 집어넣으면 되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 값이 얼마냐면 0.0088인치 뭐 늘어났죠. 됐죠? 이게 예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신 거예요. 나머지 BC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 예제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 문제는 2-4번입니다. 2-4번은 뭐냐? 지금 보시면 A하고 B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다이미터가 바뀐 거예요. 뭐 왼쪽에서는 DA고요.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DB가 여러분들이 됐죠. 됐죠? 자 그래서 그럼 먼저 그러면 뭐냐? 임의의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뭐예요? dx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이거 푸는 방법인데 책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를 x를 잡았고요. 여기를 제로를 잡았고요. x 이퀄 제로를 잡았지만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왼쪽 끝점을. 자 그러면 d의 x는 뭐 먼저 왼쪽 끝이 da죠. x가 제로일 때 더하기 요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L분의 db-da 에다가 뭐 x를 곱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x 이퀄 제로일 때 뭐예요? dx는 뭐 da. 그 다음에 x 이퀄 l일 때 뭐예요? dx는 얼마? db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여러분들이 그 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P가 똑같아요. P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P는 압력은 힘은 포스는 X는 그냥 상수예요. 그럼 바뀌는 게 뭐냐? EA가 바뀌는 거죠. 특히 A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의해서 요 A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A는 뭐 4분의
파이 d의 뭐예요?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4분의 파이에 뭐 dA 더하기 L분의 dB 마이너스 da의 x의 요거의 뭐예요? 자승이 돼요. 됐죠? 요게 지금 뭐 A, 그러니까 이미 위치 x에서의 뭐 단면적에 우리가 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돼요? 델타는 일단 d 델타가 뭐예요? 이미 위치에서 이 값은 뭐 2a의 x의 뭐 p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dx가 되겠죠. 이걸 뭐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 늘어난 길이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뭐 적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그 뭐야 저기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아까 요 식에서 일단 보시면 요 적분을 하는데 요 적분 아이고 이 적분을 하는데 요거 적분을 하면 돼요. 요 적분을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요거에서 자, 그 먼저 아까 보면은 델타는 뭐냐면 아까 다시 보시면은 d 델타의 0부터 l까지인데 0부터 l까지의 EAX의 P는 그냥 상수죠. 그래서 dx가 되고요. 근데 AX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l까지 E의 A가 뭐냐? 4분의 파이의 dA 더하기 L분의 dB 마이너스 da의 x의 자승의 P의 dx가 돼요. 그래서 이 적분이 되게 어려운 적분이라고 학생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매우 간단한 적분이에요. 보시면 일단 쓸게요. P의 4P의 나누기 파이의 E는 0부터 L까지 dA 플러스 L분의 dB 마이너스 dax의 요거의 마이너스 2승의 dx니까 이거는 뭐예요? x의 n승 적분이에요. n이 뭐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죠. 됐죠? 적분 매우 이거는 어려운 적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2니까 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의 파이의 2의 4회의 p에다가 요 적분하면 dA 플러스 L분의 dB 마이너스 dax의 뭐 마이너스 1승의 dB 마이너스 da의 분의 L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걸 뭐 0부터 L까지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할게요. 맞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dA 플러스 뭐 dB 마이너스 da니까 이거는 dB가 돼요. 그래서 얘는 먼저 L일 때 여기 L일 때 L라면 dB분의 1이고요. 됐죠? 빼기 0 넣으면은 뭐예요? da분의 1에 이렇게 돼요. 적분.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묶어내면 dB 마이너스 dB da분의 da 마이너스 dB가 되고요. 자, 그래서 부호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파이에 E에 DA, DB 있고요. 분의 뭐 4배의 뭐 P에 L이 돼요. 이게 델타 값이 돼요. 전체 드러나는 길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족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학생들 시켜보면 되게 이제 그 못 푸는데 못 푸는 게 아니고 되게 이거 간단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 적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똑같이 됐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 그다음 페이지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다음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말은 들었던 말이에요. 뭐냐면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 봤던 얘기고요. 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statically 이건 정력학적 정자죠. 정력학의 정자고요. 얘는 뭐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 그죠? 그래서 뭐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기 그 정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봤어요. 정의는 했어요. 부정적 구조물을 그러니까 풀지는 못했고요. 풀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뭐냐 정의를 비웠죠.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력학에서 배우는 식은 뭐예요? 서메이션 F는 0, 서메이션 뭐 모멘트 M은 뭐 0이죠. 그래서 만약에 3차원이면 뭐예요? 이게 3개, 이게 3개에서 6개가 있어요. 6개의 이퀘이션이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6개의 언노운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7개의 언노운이 발생하면 못 풀죠. 왜? 7개의 미지수가 있어. 근데 식은 6개야. 식은 6개. 이거는 뭐예요? 못 풀죠. 왜? 식이 미지수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냐? 부정적 구조물인 거죠. 자, 왼쪽에서 볼게요. 왼쪽 오른쪽 보면 차이가 뭐냐? 왼쪽은 A점에서 그냥 풀이에요. 풀이. 근데 오른쪽은 뭐냐? 여기에 이렇게 뭐예요? 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P만큼 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야는 P1, P2가 작용하면 P1, P2는 다 아는 값이죠. B가 RB가 뭐예요? 미지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왼쪽 문제는 뭐 서메이턴 F의 Y가 0이 돼야 되니까 뭐예요? RB 반력 빼기 P1 마이너스 P2가 뭐예요? 0이 돼 갖고 뭐예요? RB는 뭐 P1 더하기 P2로 뭐예요?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 문제에서는 보면 미지수가 RA하고 RB 두 개예요. 그래서 서메이션 F의 Y는 RA 더하기 RB 빼기 P예요. 이게 0이 돼야 돼. 근데 뭐예요? 미지수가 뭐예요?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란 거죠. 그래서 RA하고 RB의 관계는 구할 수 있죠. 뭐라고? 어떻게? RA 더하기 RB가 P는 알겠어요. 근데 더 이상 못 풀어요. 미지수가 두 개고 뭐예요?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 이게 정력학적으로 인디터미니트하다는 거죠. 정력학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못 풀 거냐는 거죠? 못 푸냐는 거죠? 못 풀지는 않아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력학적으로는 못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스태틱스에서는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재력학에서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식을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죠. 이것도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프리즈매틱 바고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점에서 뭐예요? P만큼의 힘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죠?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반력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니까 결국 이건 부정적 구조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과정이 있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여러분들 한 것처럼 정력학에서 나오는 식이죠. 바로 요거죠. 요거. 뭐 서메이션 F는 여기다라는 거. 그죠? 거기서부터 뭐 서메이션 F의 Y는 RA 더하기 뭐 RB 마이너스 P는 뭐예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하나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어디서 나왔냐? 요거는 뭐 이퀄리브리엄 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가 아무리 잡아당기고 뭔 짓을 해도 잡아당기는 아래 위로 뭐 이렇게 하든 안 변하는 하나가 불변이 하나가 있죠. 뭐 A점하고 B점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자, 그 얘기는 뭐냐?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 길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델타 AB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0이라는 거예요. 얘는 델타 AB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 전체 길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좀 고급적인 말로 Equation of Compatibility 적합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식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두 식이 나온 거야. 원래 미지수 두 개. 원래 식은 아까 이퀄리브리엄 식 하나, 그 다음에 컴패티빌리티 식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오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델타는 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식을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거죠. 뭐냐면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엑시얼 로드가 작용했을 때의 별이니까 델타는 EA분의 PL. 델타는 EA분의 PL이라는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먼저 뭐예요? 여기 작용하는 힘, 여기 작용하는 힘. 그래서 그 힘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 힘은 아까 앞에 똑같아요. 뭐 여기를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AC에서는 뭐예요? RA가 작용해요. 그 다음 여기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RB가 작용해요. 그죠? 근데 여기 P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압축, 얘는 인장이에요. 됐죠? 그래서 델타 AC는 EA분의 RA의 A가 될 거고요. 델타 CB는 EA분의 마이너스의 RB의 B가 돼요. 요거 두 개의 합이 뭐예요? 뭐가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뭐예요? RA하고 RB의 관계가 나오죠. 맞죠? 그죠? RA하고 RB가 관계가 나오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하나. 그래서 뭐예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뭐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델타 이렇게 RA하고 RB를 구할 수 있고요. 델타 C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고요. 자, 그래서 부정정 풀이법이고 부정부정물은 첫 번째로 아까 뭐냐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평형 방정식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를 세 번째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역학적으로 못 풀었는데 전역 못 푸는 게 아니고 전역학적으로 여러분들 뭐 풀 수가 있는 문제다. 못 푸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정의를 했는데 뭐 첫 번째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먼저 만든다. 두 번째 이퀘이션 오브 컴패티빌리티 적합 방정식을 만든다. 세 번째 포스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를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스태틱 셋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은 뭐냐? 이거는 변이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 지오메트리 관련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포스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제 이걸 좀 고급적으로 말하면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뭐 탄성론에서 배울 때는 이제 더 고급적인 말을 쓰겠지만 우리가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요 세 개의 과정으로 1번, 2번, 3번의 과정으로 여러분들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예제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2-5번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봤을 때 정정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정정 구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력학 시간에 아마 정정 구조물이라고 봤던 거는 여기가 풀릴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정 구조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풀리면은 정정 구조물이냐? 왜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의 마찰을 고려하지 않으면 양쪽으로 있는 요 뭐예요? 와이어나 케이블의 장력은 똑같아요. 맞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미지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장력 있죠?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2차원 문제니까 방정식 3개, 이퀘이션 뭐예요? 3개, 그 다음에 미지수, unknown 3개. 그래서 이거는 정정 구조물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문제처럼 뭐냐?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여기 장력하고 이걸 T1, T2라 그러면 이거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뭐냐? 여기에 지금 보시면 A에 Y가 있고요. A에 X가 있을 건데 미지수가 AX, AY, T1, T2예요. 뭐예요? 몇 개? 4개예요. 됐죠? 방정식 수는 이게 2차 문제니까 뭐예요? 이퀘이션은 무조건 3개밖에 안 나와요. 3개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못 푼다는 거죠. 부정정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일단은 뭐예요?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어떻게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 잡을게요. 서메이션 모멘트 A점을 잡을게요. 자, A점을 찾으면 요거를 책에서는 요 각도를 알파 B라 그랬고요. 요 각도를 알파 C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멘 센터를 여기 잡으면 먼저 T1 요거에 의한 거 요거 지금 좀 지우고요. 여기 알파 B, 여기 알파 C예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T1,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T2가 있어요. 그럼 T1에 의한 거는 모멘트 A점에 대한 모멘트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요 힘을 찾아야 되고요. 그죠? 어떻게 돼요? T1의 사인이죠. T1의 사인 알파 B 곱하기 뭐예요? 길이가 얼마? B죠. B 더하기 T2의 사인 알파 C의 곱하기 2B가 돼요. 빼기 P 곱하기 2B가 되죠. P 반대 방향이고 이게 뭐예요? 0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 일단은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T1하고 T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B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T1의 사인 알파 B는 여기 2는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2배의 T2의 사인 알파 C는 뭐예요? 2배의 P가 돼요. 됐죠? 이 식을 하나 구했어요. 이퀄리브리엄 식을 하나 구했고요. AX하고 AB는 일단은 놔둘게요. AX하고 AB는 한 개 더 쓰면은 일단은 AY도 있고요. AY하고 AX 다 있는데 일단 요거 T1하고 T2 요거 하나 놔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F의 X하고 서메이션 F의 Y 꼴 요것도 뭐예요? 0이 돼야 된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됐죠?
자, 그럼 일단 요거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요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좀 밑에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이게 일단은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앞에랑 요 A, B, C는 변형이 없어요. 변형 없이 리지드 바디예요. 자, 그러면 얘가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A점이 힌지니까 원래 요렇게 있던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B점의 변형을 뭐냐? 여기 책에서는 델타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점의 이제 처짐을, 변형이 아니고 처짐을 델타 C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볼게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 요 길이가 똑같죠? 이 닮은 꼴 삼각형이에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큰 거 이거 하고는 뭐예요? 닮은 꼴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델타 B하고 델타 C, 델타 B하고 델타 C의 크기가 우리가 정의가 되죠. 어떻게? 델타 B하고 델타 B하고 델타 B하고 델타 C의 크기가 정해지고요. 델타 B의 두 배가 뭐예요? 델타 C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닮은 꼴인데 요 길이가 B니까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요게 compatibility equation이고요.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는 force displacement 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델타 B, 델타 C예요. 이거는 뭐예요? C점하고 B점의 변형, 그러니까 처짐이에요. 처짐. 우리는 아직 처짐이라고 그럴 건데 처짐인데 이거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델타는 2A분의 PL이라는 C라고 뭐가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뭐냐? 우리가 델타 B, 델타 C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델타 C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요 와이어 혹은 케이블이 늘어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길이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됐죠. 여기 밑에 뭐 시점이 더 큰 거 볼게. 원래 이렇게 있던 게 그죠? 델타 C만큼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변형되고 난 다음에 쳐져 있죠. 원래 DC 길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DC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원래 DC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 L2예요. L2. 요게 어떻게 됐냐? L2 더하기 뭐예요? 이건 델타 2라고 그랬는데 델타 2만큼 늘어난 거. 이 델타 2가 뭐냐? 이 케이블 DC가 늘어난, 그러니까 델타 2가 이게 뭐냐? CD가 늘어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L2에서 뭐 L2 더하기 델타 2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 델타 2는 뭐예요? 델타 2는 EA2분의 뭐가 되겠어요? T2의 L2가 돼요. 맞죠? 요거는 여기서부터 뭘 구해야 되냐? 근데 여기 델타 2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냐? 델타 C를 구해야 돼요. 처짐 델타 C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확대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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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여기 요걸 확대를 할게요. 가져오면 자,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확대를 좀 할게요. 가져오면
요게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 2고요. 여기서 내려온 기 델가 라지 델타 C가 돼요. 요게 요거예요. 요게 직수직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놨을 때 요거의 수직으로 길이. 요게 뭐예요? 알파 C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알파 C는 어떻게 돼요? 요게 알파 C예요. 알파 C죠. 알파 C. 요 각도가 알파 C예요. 자, 그러면 라지 델타 C에다가 사인, 그러니까 사인 알파 C를 하면 이게 뭐예요? 델타 2가 돼요. 맞죠? 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2는 델타 C에다가 사인 알파 C를 하면 되고요. 똑같게 델타 1은 뭐냐? 라지 델타 B에 사인 알파 B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라지 델타 C는 뭐 사인 알파 C분의 델타 2고요. 라지 델타 B는 사인 알파 B분의 뭐예요? 델타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 식에다가 요 두 식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배의 델타 1 나누기 사인 알파 B는 뭐 델타 2 나누기 뭐예요? 사인 알파 C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 됐죠? 요 됐죠? 요 식이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델타 1하고 지금 델타 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1하고 델타 2의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델타 2는 2배의 사인 알파 C 나누기 사인 알파 B의 델타 1이 돼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아까 델타 1은 또 뭐예요? 델타 2는 요거죠. 델타 1은 뭐 EA 1분의 T1의 L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여기 대입하고 요 식을 여기 대입을 하면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T1하고 T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T1하고 T2 관계 하나 아까 앞에서 지워버렸는데 여기서 이퀄리브리엄에서의 또 T1하고 T2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 T1, T2가 미지수인데 그 관계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T1하고 T2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T1, T2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쭉 풀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죠? 나머지 뭐 숫자 놓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예제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정점 구조물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리드 서큘러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서큘러 바깥쪽에 구리로 카파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카파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스틸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머티리얼로 되어 있는 하나 이제 묶어진 어떤 서큘러 단면에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바깥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같이 누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서큘러거나 서큘러가 아니고 카퍼나 구리나 스틸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재료라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부정 구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하나는 구리고 하나는 스틸이니까 어떻게 돼요? 스틸이 구리보다는 그러니까 스틸이 구리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더 스티프해요. 그러니까 ES가 EC보다는 더 커요.
자, 그러면 얘를 눌러. 그럼 구리는 더 잘 뭐예요? 구리는 더 잘 그 눌릴라 그러겠죠? 근데 뭐예요? 스틸은 또 안 눌릴라 그래요. 덜 눌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더 단단하니까 이제 덜 변형이 생길 건데,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얘가 P가 누르면은 구리가 받는 힘과 스틸이 받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책에서는 PS하고 PC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PS하고 PC가 두 가지가 힘이 있는데, 이게 합이 뭐예요? P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PC하고 PS를 알 수는 없어요. 왜? PC하고 PC가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고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같은 재료면 PC하고 PC는 같겠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일단 먼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같이 눌러가고 요 위에 있는 막에는 뭐예요? 막에는 그냥 리지드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구리가 늘어난 길이를 델타 C라고 그러고요. 스틸이 늘어난 게 지금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길이가 델타 S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이 뭐냐? 얘는 같이 내려오고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또 하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C는 당연히 EAS의 뭐예요? S가 아니고 PC죠. PC의 L이 되는 길이는 똑같아요. 이게 뭐가 같아야 되냐? 델타 S하고 같아야 되니까 EAS의 뭐예요? PS의 L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거 지우면 되죠. 자, 그러면 PC하고 PS의 관계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PS하고 PC의 관계를. 그죠? 한번 볼게요. PS는 뭐 EAC분의 EAS의 PC가 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PC는 P-PS가 되니까 EAC분의 EAS의 PC가 돼요. 됐죠? 요거 두 개 다시 묶어야 되네요. 그러면 뭐 PC하고 P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큰 거죠. 앞에 것보다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이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의 뭐예요? 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제 쭉 여러 가지 예제 문제, 그다음에 뭐 그 연습 문제 숙제하다 보시면 이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이 이제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갖고 이 문제가 부정적 구조물이 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이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만드는 게,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여러분들 전수가 배웠을 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